자, 다음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요거는 내향성의 증가죠. 노인의 그 심리적 특성 중 두 번째인 내향성의 증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청장기 때는 모든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 있어서 외부 활동이 많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나타나고요. 또 이런 내향성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게 내향성의 증가죠. 여러분들도 보면 젊은 자녀들은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많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외부 활동보다는 가정 내에서 활동하는 일이 좀 많고 아무래도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는 에너지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내향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요. 또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새로운 가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정을 느낍니다. 네, 심리적 특성 중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네 번째가 경직성의 증가인데요. 경직성의 증가란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를 하고요. 또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이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뭔가 거부감을 느끼죠. 거부감을 느낀다는 걸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고집이 세지시고 본인의 습관대로만 하려고 하고 본인이 하던 방식으로 일을 하려는 이런 게 경직성의 증가라는 거죠.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보기에 보면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요.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자, 이거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나 성생활이나 성 역할 등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게 이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또한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심리적 특성 중 5번째죠. 그 다음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거나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죽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과 관련 있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조금 전에 공부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네, 그래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여러 일생의 요인들을 떠올려 보고요. 또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 그 다음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 새로운 방식의 정과 관련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여러 일생의 요인들을 떠올려 보고요. 이것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 그 다음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 새로운 방식의 정과 관련 있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직성의 증가와 조심성의 증가를 좀 혼돈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성이라고 그러면은 본인의 습관과 살아온 방식대로 고집대로 일하는 게 경직성이죠. 조심성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게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이 문제의 답은 경직성의 증가이죠.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심리적 특성 중 세 번째 조심성의 증가를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되죠.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시청각이나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하죠. 또 그래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게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답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에서 입소 중인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 등을 가져오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측면을 고려한 것인가? 1번 애착심이죠. 네, 그래서 애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해지죠. 노인들은. 또한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친근한 사물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 심리적 특성이죠. 애착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유연성은 감소가 되죠. 외향성도 감소가 되죠. 조심성은 증가가 되죠. 독립성은 감소되죠. 다섯 번째, 의존성은 증가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낮은 노인 빈곤율. 자, 노인들의 빈곤율이 증가되죠. 사회적 역할은 감소가 됩니다. 복합질환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이런 만성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시죠. 그래서 복합질환은 증가가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위축이 되죠.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다섯 번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된다가 맞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한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퇴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 경제적 빈곤이 오죠.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지죠. 자, 두 번째,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면서 유대감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이런 작용들이 생기죠. 세 번째,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많아진다. 자, 네 번째,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며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또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특성으로 오는 것은 5번 답이 맞습니다. 자, 3번의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 내에서도 역할이 많이 상실이 되고 역할이 많이 변화가게 되죠. 역할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역할의 변화가 생기죠. 또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서적 불안감이라든가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래서 답은 5번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현대사회 가족관계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이제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교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단독 혹은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감소가 되나요? 단독 혹은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되죠. 노부모를 가족이 부양한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증가가 됩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죠. 대가족 제도가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요거보다는 현대사회 가족관계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독 혹은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노인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황혼이혼 증가로 부부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전환된다라는 게 아니라 노년기가 되면 부부 간의 관계는 역할이 서로 변화가 되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젊어서는 바깥 양반, 그 다음에 안주인 이렇게 또 어떤 활동 면에서도 역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데 노년기가 되면 이제 퇴직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부부 간의 관계는 서로 간의 역할이 변화가 돼서 남편이 그 아내의 이런 역할을 많이 가사 부담을 하게 되면서 또 아내는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또 남편이 하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역할의 변화가 생기면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사별로 남성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남성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남성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성 노인의 이렇게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죠. 자, 손자녀와 사이가 더 멀어진다가 아니라 그 조부모들이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손자녀와 더 가까워지기도 하죠. 또 형제 자매 관계는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맞죠? 그래서 형제 자매 관계는 젊어서는 경쟁 관계이나 노년기가 되면서 서로 혈연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수정 확대 가족은 그 노인이나 보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가족 형태죠. 그래서 근거리에 살면서 어르신을 이렇게 그 부양하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으로 현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형제 자매 관계는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가 맞죠? 자,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나요?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모호해져. 그 다음에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고부 갈등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죠. 네 번째, 핵가족화 현상으로 손자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많이 돌보고 있죠. 그래서 자녀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둥지 기간이 점차로 짧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자, 노인들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은 교재 17페이지에 있는데요. 답은 4번 배우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사별한 노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이죠.
돌아가시기 전 얼마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고 같이 식사를 했고 같이 말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 만질 것 같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별했기 때문에 없는 거. 이거를 상실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입니다. 자, 다음 중 노인과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자, 역할 변화의 적응. 역할이 변화를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역할 변화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한 부부 관계에는 문제점이 안 되죠. 또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도 문제점이 안 됩니다. 노년기 부부의 성적 적응도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입니다. 네, 그래서 명절에 뭐 명절 증후군이 생긴다든가 명절 때 아들은 아들 집을 간다든가 며느리는 며느리 집을 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로 인해서 가족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부모의 곁을 떠난 시기에 여성 노인들이 느끼는 허전한 심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빈둥지 증후군이죠. 네,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면 새들이 그 자기 새끼들을 다 키우고 굉장히 열심히 키우죠. 그리고 새가 성장해서 새끼들이 성장해서 다 떠나갑니다. 그때 부모가 이 빈둥지 증후군을 보면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출산과 또 육아와 양육을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는 허전한 심리가 더 커지죠. 허전한 심리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최근에 노인 부모들이 선호하는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이죠. 자,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고통으로 옳은 것은 그 노인의 그 사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의 사고에는 고통으로 옳은 것은 저임금, 무위가 있네요. 세 번째 무위. 첫 번째 그 질병, 고독, 빈곤. 노인의 그 대표적인 4가지 고통은 사고라고 해서 빈곤, 질병, 고독, 무위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3번 무위가 4가지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중 노인의 4가지 고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빈곤, 질병, 고독, 무위가 4가지 고통이고요. 5번째 부자가 아니죠. 다음 중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회와 가족의 협력, 또 2번 세대 간의 갈등 조절, 3번 노인의 개인적 대처, 4번 노인복지 정책 강화, 5번 노인은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번 노인은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적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야 되고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노인의 개인적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노인복지 정책이 강화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들입니다. 자, 현대사회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노년의 삶을 위한 개인 보험 집중화, 공적 부양보다는 사적 부양의 강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 노인복지 정책 강화, 고강도 출산율 정책. 자, 여기서 노인 부양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옳은 것은 4번째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노년의 삶을 위한 개인 보험이 아니라 공적 보험이 이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적 부양보다는 이 사회보험의 이런 그 국가 사회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조정이 돼야 되죠. 또 노인복지 정책은 강화가 돼야 되고 출산, 고령화 이런
정책들이 부양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옳은 것들입니다. 자,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 요양보험의 확대, 네, 그 다음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노인복지 정책 강화, 노인 요양시설 확대 중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의 개인적 대처로는 교재 20페이지에 보면은요. 노인은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맞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